자, 안녕하세요. 이번엔 두 번째 다차원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저는 첫 번째 다차원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는 형태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딕셔너리 개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딕셔너리는 키와 값의 쌍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자료 구조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 활용. 여기서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고 관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튜플의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얘는 리스트하고 유사하지만 한번 생성되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불변성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튜플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이 언제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차원 리스트.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다차원 리스트의 핵심 개념은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개의 서랍이 모여서 하나의 큰 캐비넷을 이룬 것 같은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리스트인데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행렬이라든가 또는 표 형태의 데이터 저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엑셀 시트나 뭐 게임 맵 데이터 이와 같은 것들을 파이썬에서 표현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 그 안에 보면 항목이 1, 2, 3, 4, 5, 6 이렇게 세 개의 작은 리스트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삼행이어루 행렬처럼 보이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형태를 보시면 그냥 리스트인데 매트릭스, 행렬 같은 모양을 띠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에 접근하는 방법은 각 차원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하는 요소에 접근할 수 있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 행과 열을 칭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0 by 0 하면 이것은 바로 여기 1을 지칭하는 거죠.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열, 그 다음에 0 by 1은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2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뭐 사다, 그럼 얘는 뭐야? 행 번호는 두 번째고 열 번호도 두 번째죠. 1, 1. 왜냐면 이제 각각 인덱스는 0부터 출발하니까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지만 인덱스는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떤 행렬 형태의 값을 표현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간단하게 여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 by 3, 3 by 2죠. 3 by 2 행렬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주 다차원 형태로 간다 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와 같은 다차원 리스트 내의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든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다차원 리스트 예제를 보고 확인해 보면 여기 이제 국어, 영어 점수를 저장한 리스트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작은 리스트 안에는 어떤 학생의 성적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학생의 영어하고 국어, 두 번째 학생의 영어, 국어, 세 번째 학생의 영어, 국어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이것들을 우리가 뭐 두 번째 학생의 영어 점수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 학생,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인덱스 번호는 1번이고 영어가 두 번째 있죠? 열 번호 두 번째니까 1 이렇게 나타내서 출력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형태의 모양도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를 보도록 하죠. 딕셔너리 말로 사전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 리스트가 어떤 순서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했다면 딕셔너리는 데이터를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면 뭐 0번, 1번, 2번 이렇게 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 주민번호에 그 사람의 이름, 학번하고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값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딕셔너리 개념이 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이제 앞에 리스트가 인덱스하고 어떤 값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키하고
쌍으로 돼 있는 이런 식의 모양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인덱스가 여기에 키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 항목의 이름이 값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또 하나 특징은 키의 중복은 허용하지 않지만 값의 중복은 허용한다. 말은 거창하지만 잘 따져보면 아주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리스트에서 인덱스의 중복은 생길 수가 없죠. 0번 인덱스를 갖는 값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같은 값을 여러 개 정할 수는 있죠. 뭐 고양이, 토끼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가 여러 군데 존재하고 토끼도 여러 군데 존재하는 것처럼 값의 중복을 허용하고 있는데 얘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줘요. 리스트가 대괄호 묶었는데 비해서는 중괄호 묶는다. 그 다음에 이게 키하고 이게 키하고 값 이렇게 콜론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 내가 한 개의 값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에서는 인덱스를 써서 나타내는데 여기는 키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값은 얘가 되겠죠. age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은 특징들이 바로 딕셔너리만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스트도 많이 쓰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 때는 딕셔너리도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여기 이제 북이라고 하는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속에 보면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 밸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책의 제목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다고 전제하는 거죠. 여러 개 들어있다. 그러면 바로 그다음에 타이틀, 키값을 넣어주면 해당된 밸류 값이 출력돼서 파이썬 기초. 그럼 가격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출력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 개념을 써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활용할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하게 알아보면 뭐 기본 개념은 키와 값의 쌍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봤고 실제 코드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 또는 추가나 변경하는 거라든가 반복문을 통해서 딕셔너리 내부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값을 추가하고 변경하는 걸 보도록 하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겠다.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append 함수 써서 넣는 데 비해서 얘는 그냥 여기 딕셔너리 이름 다음에다가 키하고 밸류를 넣어주면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특별하게 뭐 함수를 터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출력해 보면 이렇게 새로운 내용 이렇게 그 새로운 항목이 추가돼서 키하고 밸류 값이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변경할 때는 우리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해당되는 키 값 넣어서 그 값을 변경하면 역시 여기 있는 값이 바뀐 걸 역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찬찬히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문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리스트의 이름이 왔는데 여기는 누가 온 거예요? 바로 딕셔너리의 이름인 겁니다. 그럼 얘는 뭘 꺼내느냐? 바로 우리가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항목만 들어있잖아요. 얘는 키하고 밸류로 들어있는데 얘는 해당된 것의 키값을 꺼내옵니다. 야를 꺼내온다는 거죠. 얘네들 이거 이 뒤에 있는 값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해당된 값을 첫 번째 값을 키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키를 통해서 밸류 값에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변수니까 뭐 k라고 쓰든 키라고 쓰든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을 쓸 때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되겠죠. 출력해 보면 세 가지 항목이 출력되는 거고요. 네 가지죠, 네 개. 여기 이제 매가 나중에 넣었으니까 네 가지 항목이 추가되는 걸 출력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정하고 반복해서 출력하는 방법을 보면 메뉴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넣어야 되겠다.
공깃밥이란 걸 넣고 싶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키 값과 밸류 값을 넣어주면 이제 바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가격이 인상됐다는 거죠. 8,000원인데 8,500원 바뀌었다. 그럼 역시 이렇게 해당된 키값을 통해 접근한 다음에 해당된 밸류 값을 바꿔서 나타내주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물 사용하는 것도 역시 같은 방법을 쓰면 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은 이게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리스트하고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반복물 쓸 때, 당황스러운 게 키하고 밸류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한 번에 나오냐? 그렇지 않고 키값만 우리한테 제공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한다든가 사용자 정보, 설정값 등등 다양한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딕셔너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이 되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딕셔너리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파이썬의 또 다른 중요한 자료 구조인 튜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리스트하고 매우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써진 것처럼 변경 불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리스트하고 딕셔너리도 비슷하고 튜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리스트가 대부분이 되고 특정한 경우에는 딕셔너리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고 또 특정한 경우에는 튜플을 쓴다는 거죠. 여기 이제 변경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을 변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쓴다는 거죠. 리스트는 한번 생성된 후에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걸 봤어요. 뭐 지울 수도 있고 또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삽입도 할 수 있었죠. 변경할 수도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거고 또 다른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대가로가 아닌 소가로를 묶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로는 리스트, 중가로는 딕셔너리, 소가로는 튜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걸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리스트처럼 여러 요소를 순서대로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라는 특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동일하게 순서가 보장되고 인덱스를 통해서 역시 접근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값을 접근한다든가 그런 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바로 튜플이에요. 이거 이제 모양적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죠. 소가로를 묶었던 형태. 그래서 여기서 그 값을 접근하면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포인트하고 인덱스 0번 하면 누구냐? 바로 야죠. 이렇게. 인덱스 1번은 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읽는 데는 문제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변경하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 또 하나 특징은 한 개의 요소인 튜플. 그래서 한 개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되지 않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쉼표 없이 우리 직관적으로 봤을 때 소가로를 묶어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쉼표 없이 소가로 형태를 묶어서 나타내면 파이썬은 이것을 단순한 숫자로 인식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10이라는 숫자구나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튜플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튜플이라는 표시는 여러 개의 데이터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개의 데이터가 있다. 여기 이제 1이지만 10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쉼표를 넣어준다는 거죠. 조금 우리한테 이상하지만 이 표시가 얘는 튜플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얘는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튜플이 이와 같은 어떤 불변성 때문에 튜플은 변경하지 않아야 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뭔가 안전하게 저장해야 된다든가 처리할 경우에 이걸 쓸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될 때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예제를 들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로케이션이라는 튜플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내가 얘를 출력해 보면 값 전체가 이렇게 다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로케이션 0번. 리스트가 똑같죠. 얘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1 하면 이렇게. 어떤 것에 이제 좌표 값을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다가 로케이션 뜻이 좌표니까 사용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튜플의 결정적인 차이는 변경 불가다. 그래도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는 전체의 데이터를 다룰 때 주로 쓰는 거고, 딕셔너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 대신 어떤 키값을 써서 키값, 밸류값 형태로 쓰고 싶을 때, 그다음에 튜플 같은 경우는 리스트인데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때, 그래서 얘는 대괄호를 묶어주고, 야는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묶어주고, 그다음에 튜플은 소괄호를 묶어주는데 한 개의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쉼표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제 튜플 활용을 좀 더 확인해 보면 한 반환값으로 활용된다. 그러니까 함수에서 반환값. 이게 말 그대로 변경 불가라는 불변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특징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함수의 반환값으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함수가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때 자동적으로 이 값을 튜플 형태로 묶어서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뭐 밑에 보면 get position, get underbar position이라는 함수에서 이제 어쨌든 return에서 이 값을 돌려준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자동적으로 튜플 형태로 넣어서 나타내는 걸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변수에 동시에 할당할 때 쉽게 이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될 수가 있겠어요. 어, 튜플의 활용에서 두 번째 볼 것은 고정된 데이터 표현에 적합하다. 한번 정의되면 변경하면 안 되는 거. 뭐 좌표라든가 색상 코드라든가 이런 경우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실수든 우두한 형태든 값이 바뀌게 되면 안 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러니까 얘는 꼭 고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튜플을 사용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리스트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해서 실수로 변경하면 전체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한다. 불변성 덕분에 실수로 밤새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똑같은 말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소 접근. 앞에서 했던 것처럼 튜플 요소에 접근할 때는 인덱스하고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인덱스를 통해 접근한다는 것은 리스트하고 똑같다. 근데 얘는 값은 변경할 수 없고 읽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은 튜플은 이제 불변성이라는 것이 가장 특징이니까 이런 특징 덕분에 특정 상황에서 리스트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용 예제들을 보면 이렇게 여기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은 튜플들이 모여서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반복문 for 루프를 썼죠. 뒤에다가 리스트에 이름을 넣어주면 여기서 얘가 첫 번째 데이터,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이죠. 그래서 걔를 꺼내서 이렇게 네임에는 앞에 값, 스코어에는 두 번째 값 이렇게 넣는 걸 볼 수 있죠. 외형적으로 보면 약간 낯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변수가 두 개로 한 번에 값을 꺼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튜플이 갖고 있는 언패킹이라는 기능 덕분입니다. 그래서 튜플만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인데 이렇게 하면 각 학생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쉽게 출력하거나 계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튜플은 값이 고정되어야 할 때 또는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단위로 묶고 싶을 때 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딱딱 묶어서 어떤 사람 단위라든가 무슨 단위가 있겠죠? 이것들 묶어서 표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시간에 길고도 알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다양하게 많이 다뤘는데 그러니까 리스트는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많은 양 데이터를 다루고 특히나 요즘 인공지능 할 때는 빅데이터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슬라이드 전에 리스트에 대해서 봤었죠. 이번에 이어서 이걸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봤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차원 리스트. 1차원적인 데이터 나열인 우리가 기본 생각했던 리스트에서 얘들을 이와 같은 1차원 리스트를 모아서 2차원, 또 2차원을 모아서 3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수백, 수천, 수만 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형식은 똑같기 때문에 묶어만 주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다차원 리스트 형태를 사용한다면 다양한 응용에 쓸 수가 있겠죠. 표라든가 행렬처럼 어떤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표현할 때 바로 이 다차원 리스트가 유용하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응용해서 더 심화된 자료 구조를 이해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에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쓰는 딕셔너리, 그리고 튜플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딕셔너리하고 튜플은 리스트의 다른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는 키하고 값의 쌍으로 돼 있다. 그리고 훨씬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한다든가 관리할 때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데이터 활용의 폭이 얼마나 넓을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도 이렇게 다룰 수가 있구나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튜플이었죠. 튜플은 리스트하고 유사하다. 외형적으로는 다르죠. 소괄호를 붙였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값을 다룰 수가 있지만,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한 번 생성되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불변성이라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처럼 데이터를 다루는데 야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묻고 싶을 때 바로 그럴 때 튜플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오늘 학습한 리스트는 물론 앞으로 파이썬을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다차원 리스트, 딕셔너리, 티프 이와 같은 개념들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 적절한 요소에 사용한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